안녕하십니까? 저는 80세 내과 의사 박현우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번은 진료실에 나가고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그렇게 시원하고 잠이 잘 와요. 안티프라민 한 번 바르면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보다도 젊은 6, 70대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되묻습니다. 그 피로 정말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잠시 덮은 것뿐은 아니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수십 년간 믿고 써오신 파스와 안티프라민에 대해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좋고 나쁘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한 장이 혹은 그 한 번의 발음이 혹시라도 내 몸이 보내는 진짜 건강의 신호를 놓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리는 지금 그걸 함께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건강하게 파스 사용법을 알고 내 몸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파스와 안티프라민이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 발바닥에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상황과 오히려 위험한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피로를 제대로 푸는 더 효과적인 방법까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나는 파스 없으면 못 자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년의 몸이 보내는 작지만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지도록 하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거나 안티프라민을 바르면 피로가 싹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시원하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건 진짜 피로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잠깐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파스의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파스에는 보통 멘톨, 캄파, 살리실산 메틸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에 닿으면 차갑거나 따뜻한 느낌을 주죠. 그 시원한 느낌은 우리 몸의 통증 신호를 둔감하게 만들고 잠시 피부 주변 혈류를 자극해서 좀 나아졌다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근육에 젖산이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신장이나 간이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감각신경을 잠시 무디게 한 것뿐입니다. 안티프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톨과 캄파 성분이 줄을 이루고 특유의 시원한 자극감이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기분이 풀린다고 표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나아진다와 몸이 회복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필 발바닥에 바르면 더 시원할까?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위험성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파스나 안티프라민을 목이나 어깨가 아닌 발바닥에 바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바닥이 가장 피곤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었고 많이 서 있었고 잠잘 때쯤이면 여기가 불편하다는 신호가 몰려오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파스를 붙이고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이제 좀 괜찮다 하시면서 잠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원함이 몸이 괜찮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편감과 자극은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뇨병의 초기 신경병증, 간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말초 혈액순환 문제, 혹은 척추 이상에서 오는 감각장애. 이 모든 게 처음엔 발바닥이 간질간질하다, 화끈하다, 피곤하다 하는 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걸 매일 파스 한 장, 연고 한 번으로 덮고 지나가면 몸이 보내는 제발 좀 알아차려 달라는 신호를 우리는 그냥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시원하다고 회복된 건 아닙니다. 가라앉았다고 나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몸이 말하고 있는 걸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제 진료실에 오신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분은 73세 남자 어르신이셨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발바닥이 너무 간질간질하고 화끈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마다 깨어 아예 베개 옆에 파스를 놓고 잡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글쎄요, 한반년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그래서 파스 붙였어요. 시원하니까
좀 나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파스 붙이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고 무거워요. 저는 그날 그분의 혈액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도 빨리 나왔고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당화 혈색소 8.1, 공복 혈당 163. 이미 당뇨병이 시작된 상태였고 그보다 더 걱정된 건 말초 신경병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매일 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거나 안티프라민을 듬뿍 바르고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된 지 1년은 넘었다고요? 이게 없으면 잠이 안 와요. 선생님, 붙이면 괜찮은 것 같고 안 붙이면 괜히 더 욱신거리거든요. 그 말이 참 의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원한 느낌은 단지 신경을 순간적으로 무디게 한 것뿐이었거든요. 신경이 망가지는 신호, 혈당이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 우리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를 그분은 매일 시원함이라는 느낌으로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르신은 이후 당뇨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식이 조절을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대처했기에 더 심한 합병증은 막을 수 있었지만 그분의 발바닥 신경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저는 1년에 수십 명은 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요즘 날씨 탓인 줄 알았어요. 파스 붙이면 괜찮아져서 그냥 그걸로 끝냈어요. 하지만 여러분, 파스나 안티프라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 될 때입니다. 몸이 피곤하다, 간질간질하다, 뜨겁다, 저리다. 이런 작은 신호를 매일 무시하면 우리는 결국 몸의 진짜 경고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말초신경 변화, 혈액순환 저하, 신장관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신호를 시원함이라는 감각으로 덮어버리면 문제는 조용히 더 깊어지고 정작 몸속에선 병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밤마다 깨고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못 자겠다 싶으면 그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 정말로 풀어지고 있습니까? 잠깐 시원한 느낌으로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몸이 회복되고 내일 아침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도록 뿌리부터 회복하고 계신가요? 저는 내과 의사로 40년 넘게 일하면서 피로 회복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몸 안에서 피로가 풀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파스나 연고는 밖에서 자극을 주는 것일 뿐 몸 안의 회복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회복 시스템은 수면의 질, 간 기능 회복, 미세순환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피곤할수록 몸을 쉬게 해야 하고 장기들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 텔레비전, 자극적인 음식과 생각은 몸의 피로를 더 쌓을 뿐입니다. 두 번째, 근육과 말초순환을 살려야 합니다. 피로가 쌓이는 분들 대부분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물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움직여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그래야 피로가 풀립니다. 가볍게라도 매일 10분 이상 걷기, 종아리 스트레칭, 그리고 따뜻한 족욕. 이 3가지만 해도 몸은 파스보다 훨씬 더 강하게 회복 반응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신경계와 감정이 풀려야 진짜 회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피곤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지친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안 오고 발바닥이 근질근질하고 온몸이 쑤시는 느낌. 이럴 땐 심호흡, 저녁 명상 혹은 가벼운 음악이나 족욕 루틴만으로도 피로는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편함을 자극제 하나로 덮어버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파스나 연고 대신 몸의 말을 듣고 다독이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시원하다는 이유로 자극에 의지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제는 잠깐 시원한 것보다 깊게 회복되는 삶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에이, 그래도 나는 파스 없으면 못 자는데 너무 당연하게 써왔던 건데 이제 와서 그걸 다 끊으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파스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시원함에만 의지하지 말고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77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은 20년 동안 무릎과 종아리 뻐근함 때문에 파스를 매일 2장씩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그분의 잠버릇은 잠결에 파스가 떨어질까봐 테이프로 감고 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피부가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가려움이 심해져서 오셨습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족욕과 종아리 스트레칭,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금지, 미지근한 물 마시기 습관을 권했더니 2달 후 파스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제 몸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한 게 좋은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파스와 안티프라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파스나 안티프라민을 제대로 쓰는 방법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아프면 무조건 붙인다. 많이 바르면 더 낫다. 시원해야 효과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사용 습관으로 이어져 오히려 피부 트러블, 신경과민, 약물 내성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써야 하나요? 통증이 갑작스러울 때, 예를 들어 근육을 삐끗했다거나 운동 후 쑤실 때처럼 급성 통증일 때는 파스나 안티프라민이 초기 진정에 효과적입니다.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특정 부위가 욱신거릴 때, 이럴 땐 자극 완화용으로 한 번만 국소적으로 사용하세요. 무조건 매일 붙이는 건 금물입니다. 피부가 쉬어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어디에 붙이면 안 될까요? 발바닥, 정강이, 손바닥처럼 말초 신경이 몰린 부위에는 장시간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자극이 오히려 신경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 바로 위, 심장 가까운 흉부, 간신장 주변 부위. 약물이 미세하게라도 체내에 흡수될 경우 장기 자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는 피해 주세요. 얼마나 써야 하나요? 하루 1회, 최대 2~30분 이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특히 수면 시간에는 붙이고 자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의 따가움, 붉어짐, 가려움이 느껴지면 즉시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안티프라민은 마사지용으로 가볍게 바르고 문지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부위에 하루 2회 이상 바르는 것은 피해 주세요.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통증에는 짧고 정확하게 사용하시고 매일 붙이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신경이 많은 부위엔 사용을 피하고 시원함에 의존하지 마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들을 뿐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는 다 그렇지 않나요? 남들도 다 파스 붙이고 사는데요? 그냥 좀 피곤한 거죠, 뭐. 하지만 그런 별거 아닌 증상들이 어느 날 큰 병의 서곡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진료를 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몸의 이상 신호를 느끼고 계셨다면, 제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발바닥이 간질거리고, 어깨나 종아리에 파스를 달고 주무시고, 아침마다 더 피곤하고, 뭔가 이상한데 병원 가긴 애매하고, 그런 분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을 몸이 보낸 편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파스를 붙이다 보면 자율신경이 망가집니다. 파스를 붙이고 나면 시원하고 통증도 줄어드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시원함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파스를 자주 사용하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위장, 혈관, 체온, 수면, 땀 분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몸속의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에 자꾸 깨는 수면장애,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교감신경 항진,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고 머리가 멍한 느낌,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파스나 안티프라민의 성분은 대부분 멘톨, 캄파, 살리실산 메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에 강한 자극을 줘서 뇌에 시원하다는 착각을 전달합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서
위기다. 뭔가 강한 자극이 오고 있어. 라고 반응합니다. 즉, 파스를 붙이는 순간은 몸이 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습관처럼 파스를 붙이게 되면 우리 몸은 자극에 점점 무뎌지고 결국 자율신경계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긴장을 풀어야 할 밤에도 몸이 깨어있고 소화나 혈압, 체온 조절이 평소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가 피로를 덮을 뿐 회복시키진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기억에 오래 남는 어르신이 한 분 있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정말 파스를 사랑하던 분이셨어요. 선생님, 이거 하나면 괜찮아요. 약보다 이게 더 잘 듣는 것 같아서요. 그분의 장바구니에는 늘 파스가 가득했고 심지어는 여름에도 파스를 어깨, 종아리, 허리에 3개 이상 붙이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모습이 달랐어요. 무릎을 살짝 절뚝이시고 표정도 조금 어두우셨죠. 며칠 전부터 다리에 감각이 이상해요. 파스를 붙였는데도 느낌이 뭔가 이상해요. 발끝이 저리면서 감각이 둔해졌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초기 말초 신경병증, 그리고 당 수치의 경미한 상승, 무엇보다 지속적인 피부 자극에 의한 염증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말하셨죠.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파스를 붙이면 괜찮아지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분에게 파스를 잠시 쉬자고 권했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조격 15분, 간단한 무릎 올리기 스트레칭, 저녁 9시 이후 스마트폰 사용 제한, 물 1.5리터 이상 마시기, 주 3회 소금 줄인 식단, 이 5가지를 제안드렸죠. 처음엔 어려워하셨습니다. 에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바꾸긴 힘들어요. 파스 없으면 잠도 안 와요. 그러시던 분이 2달 후 정기검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죠? 파스 안 붙이고도 요즘은 잠이 잘 와요. 밤에 깨는 일도 줄고 무릎도 좀 덜 쑤셔요. 가장 신기한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분은 결국 파스 사용량을 0으로 줄이고 식이와 생활습관 조절로 당 수치도 안정화되셨고 무릎 관절통도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말하던 걸 이제야 들은 것 같아요. 이처럼 습관 하나가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파스를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 몸의 신호를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몸은 인위적인 자극보다 따뜻함, 수분, 휴식, 리듬을 통해 회복됩니다. 파스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사용이 진짜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파스나 안티프라민이 피로 해결이 아닌 착각일 수 있는지, 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자율신경계, 장기 기능, 삶의 질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영상 끝에서 여러분께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3일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이지 않아도 몸이 가볍고 개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3일 회복 루틴. 1일차 따뜻한 조격 수분 리셋. 저녁 9시 10분간 발 담그기 미온수 1000ml 1스푼.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200ml 마시기. 몸의 말초 순환과 신경 안정에 도움. 2일차 파스 대신 림프 마사지 3분. 귀뒤새 골, 무릎 뒤종아리 라인을 손끝으로 가볍게 쓸어내기. 안티프라민 말고 손의 온기로 직접 자극. 진정신경 부종 완화 독소 배출 유도. 3일차 파스 끊기 선언과 걷기 10분. 아침이나 저녁 중 한 번 10분만 천천히 걷기. 그날 하루는 파스 없이 생활해보기. 내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숙면이 된다. 손바닥에 붙이면 피로가 싹 풀린다.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방법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씩 한두 번 써보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그게 습관이 되고 몸이 자극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은 점점 무뎌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통증을 없애는 법보다 회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늘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존재입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당신의 몸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